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쿠팡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이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인천 개척교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평구청까지 확진자가 나와 폐쇄됐습니다. 이 산발적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감염 경로 추적이 어려워서 깜깜이 감염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자,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진욱 뉴스원 기자 그리고 이승우 경기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안심할 수 있나 싶었었는데 이제 인천 교회에 이어서 부평구청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이 부평구청이 폐쇄가 됐죠? 네, 맞습니다. 인천 부평구청에 있는 문화관광과의 직원 한 명하고 그리고 북의 삼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 한 명이 확진 판정 2일 날 확진 판정이 나면서 네. 2일 오전 11시에 본청과 그리고 북의 삼동 행정복지센터가 폐쇄가 됐습니다. 지금 이 두 공무원에 대한 감염 경로 알려진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일단은 들어오는 정보들에 의하면 북의 삼동 확진자 같은 경우는 네. PC방 확진자하고 접촉한 확진자도 접촉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거 본청 직원의 한 명은 네. 개척교회 폐쇄 스티커를 붙여갖다 감염됐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어서요. 아직은 역학조사를 벌여봐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동선을 확인하다 보면 분명히 그 고리가 발견될 건데 좀 더 조사를 해봐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고요. 네. 인천 개척교에서도 지금 무더기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감염자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인천 개척교회발 확진자는 2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인천 209번 확진자 포함해서 2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부평구에서 12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미추홀구에서 10명, 그리고 중구에서 1명, 그 연수구 2명, 남동구 2명, 서구 1명 순입니다. 시는 일단 이들의 모임 참가자와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추진 중인데요. 근데 접촉자가 앞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들은 그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총 4개 개척교회에서 성경 모임 등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번 집단 감염 사태가 나타난 것으로 방역당국은 분석하고 있고요. 실제로 6월 1일 브리핑에서 인천시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성경 모임에서 마스크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 소규모 종교 모임은 시랑 구와 군 그리고 이들의 방역 점검에서 빠져 있었는데 방역 당국은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정기 예배에 대해서는 방역 점검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규모 모임 등에 대해서는 방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가지고 이 같은 방역 사각지대에서 이번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천 교회 모임 같은 경우 감염 경로가 추적이 되고 있는지 감염의 연결고리가 뭐 잡히는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감염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이 방역당국은 인천 209번 확진자를 개척교회발 최초 확진자라고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209번 확진자가 가장 빨리 증상이 발현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것인데 시는 그래서 1차로 이 209번 확진자에 대해서 증상 발현일 전후로 해서 동선을 파악을 해왔는데요. 근데 2일 기준으로 아직까지 확진자와 기존 확진자하고 겹치는 동선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중앙대책본부에서도 인천시에 역학조사관을 추가로 파견을 해가지고 이 인천 209번 확진자에 대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인천 209번 확진자가 인천 개척교회 목사인 그렇습니다. 거죠. 조금 더 조사 결과를 들여다봐야 되겠고요.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2차 감염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상황이 좀 잠잠해졌나 싶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은 부천의 물류센터 이제 근무자들이죠. 물류센터를 방문했던 사람들까지 합치면 4,351명이 대상자였는데 네. 그중에 116명이 넘는 6월 1일 기준으로 116명이 확진자가 나왔고요. 2차 감염 중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근무자들에 대한 그 확진 여부는 조금 잦아든 상태지만 네. 그 근무자들과 접촉했던 이 가족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상황은 그 조금 누그러지는 추세지만 이 교회와 또 이 그러니까 개척교회도이면서 또 부천 쿠팡을 다녀온 근무자들도 같이 겹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쿠팡 근무자가 또 개척교회에 교회까지 가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서요. 네. 이게 상황이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야겠네요. 우리가 서울 이태원 클럽의 경우는 이 N차 감염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까지는 이태원 클럽에 비해서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 뭐 어떻게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태원 같은 경우는 불특정, 그러니까 그 명단에 적어도 확정되지 않은 인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시나 방역당국에서는 통신사 조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 색출하느냐고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이 쿠팡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좀 다른 편입니다. 명단이 좀 있고요. 그리고 계약직 근무자뿐만이 아니라 일용직 근무자, 그러니까 일일 근무자들까지도 그 명단을 핸드폰을 이용해서 추석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명단이 좀 확보된 상태. 네. 그러다 보니까 이태원과는 좀 차원이 좀 다르게 대응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방역 당국도 이 부천 쿠팡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통제가 좀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경기도에서도 그동안 이 종교 관련 감염이 계속되어 왔었나요? 어땠습니까? 일단은 5월 이후에서는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 동북교회에서 한 8명 나왔고요. 그리고 수원. 네, 수원에서 나왔고요. 네. 그동안 그 전에서는 뭐 부천 같은 경우는 생명수교회 확진자, 그러니까 구로빨이죠. 구로 콜센터에서 교인이 확진이 되고 네. 부천의 생명수교회에서 이제 확진이 전파를 하면서 생명수교회 28명이 확진된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에도 부천에서 확진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그 3명이 나오는 거는 최근에 나왔던 그 부평의 이 모 교회를 방문한 그 목사거든요. 부천부의 목사, 네. 여목사인데 그 가족이 또 확진을 받았어요. 오늘 3명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과 자녀 2명이 확진을 받았는데 계속 이 분은 또 부천에서 개척교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산발적으로 부천에서도 번지고 있지 않다, 양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이 기자가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방역 수칙을 그 성경 모임 내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렇게 물류센터보다 교회 같은 그 종교 소호 모임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어느 시설이 감염 위험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물류센터의 감염은 상대적으로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그 치명률이 낮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 같은 종교 소모임의 경우에는 그 목사님들이 대거 참석하셨는데 목사님들의 나이가 일단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명률도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또 지난 14일 또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의 원어 성경 연구회 신도도 5월 24일 치료 중에 결국 목숨을 잃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70대로 연세가 많았는데 질병관리본부도 이분이 증상 발현부터 사망에 이르는 시간이 다른 사례에 비해서 빠르다는 점에 네.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앞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종교 소모임은 일단 다른 모임들에 대해서 감염 위험도는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소모임 특성상 이미 전염도가 높은 이미 친밀도가 높은 사람들이 보통 모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등을 친밀한 사이가 친밀한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마스크 착용에 좀 더 경계심이 흐트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했다는 그런 정황도 예, 같이 식사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종교 소모임은 원래대로라면은 저희가 방역 당국이 방역망에 걸려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미 네. 좀 포함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것. 그래서 코로나19 전파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보다는 조금 더 이 종교 소모임 같은 경우 노령층이 많아서 치명률도 높다 뭐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사실은 신천지발 코로나 이후 이 교회 집단 감염이 좀 경각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이렇게 다시 반복돼서 참 아쉬움이 큽니다. 종교시설의 집단 감염 왜 이렇게 반복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번 같은 경우는 정식 예배가 아니라 소규모 모임이었다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네. 신천지발 코로나 확산에는 사실 신천지의 정식적인 예배나 소규모 모임 등을 구별하지 않고 많은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식 예배에서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인천 학원 강사발 전파가 이루어졌을 때도 그 확진자 중에 2분이 인천의 2곳의 그 교회를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그 방역 수칙이 되게 잘 지켜져가지고 한 명의 추가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소규모 종교 모임이라는 곳에 방역망에 구멍이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부분을 공략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신천지 이후 신천지발 코로나 확산 때 이후 그리고 높아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현재는 방역 당국이나 시민들의 인식 속에서도 좀 그 강도가 낮아진 게 사실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아래에서는 그
방역 당국이 종교 단체랑 협의를 해서 뭐 이런 종교 모임이나 예배 같은 것들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전파가 계속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리면서 우리의 생각마저도 좀 해이해지지 않았나,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는 관련 교회 시설 폐쇄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소규모 종교 모임의 경우는 사실은 단속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렇죠. 방역 어쨌든 그 교회는 많은데 그거를 단속하는 공무원 수는 적죠. 또 이 모임들이 아까 이전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로 모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내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정해진 뭐 예배 시간이 아니라 소규모 모임이기 때문에 그 시간도 또 단속하는 인원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의 미추홀구 같은 그 교회 같은 경우도 야간에 모임이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 얘기 네. 들어보면 야간에 뭐 찬양을 한다는 그 노랫소리가 많이 들리고 그런 모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교회 특성상 뭐 이번에 부천발에 나오는 그 개척교회 목사들이 확진이 된 것도 성경 모임이지 않습니까? 네. 큐티 모임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들이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또 금요일 찬양 집회 뭐 여러 가지 소규모 모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역 당국이 쫓아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물류센터도 이번에 뭐 나온 그 대책들을 봤을 때 터져 나온 이후에 좀 마련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물류센터, 교회, 또 콜센터 잡힐 듯 하면서도 계속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같은 패턴의 발병이 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좀 이와 유사하게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곳들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곳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 다수의 인원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방역 당국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하면서 현장 등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그 현장 등교를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교실 내 감염은 없었어요. 근데 교실 내에 여러 명의 학생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코로나19 전파가 쉬울 수도 있고 특히 현장 등교를 하게 되면은 제가 집단 급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때는 좀 단순히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것보다 아무래도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서 코로나19 전파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취약한 부분은 저희 학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학교 등교 개학에 관한 부분은 뭐 저희가 이 시간에 많이 다루기도 했는데 지금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이 같은 취약 사업장에 대한 좀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발표를 했던 게 있어요. 일단 일반 사업장에 대해서도 집합 제한 행정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일반 사업장 중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그 물류창고 그리고 콜센터, 장례식, 예식장 등 다중이 모이는 곳들에 대해서 집합 제한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했고요. 네. 인천시도 이미 그 중대본에서 이미 발표한 적이 있는데 유흥업소와 PC방 그리고 노래방에 대해서는 집합 제한 조치가 취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네. 이후 시는 집합 제한 조치로도 사태가 좀 진정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집합 금지 조치 등 더욱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집합 제한 조치 등을 거는 것도 좀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6월 3일 단계적 등교에 따라서 고2, 중2 등이 등교 예정이었는데요. 현재 부천과 인천 일부 지역의 경우는 등교를 연기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연기할 수도 없을 텐데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은 이제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계속 등교 연장시켰죠. 고3 네. 학생 제외하고요. 근데 이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교 수업을 이달 그러니까 6월 11일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요. 등교 수업 대상 관내 특수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251곳 학생 73,427명이 대상자고요. 일단은 특수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이들 학교 등원 인원이 전체 재학생의 3분의 1 내외가 되도록 운영하고 고등학교 인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네. 또 인원조정 각 학교의 재량에 따라서 반별 인원 감축 또는 학년별 인원 감축 방법으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등교 수업을 진행하는 고등학교 3학년은 제외고요. 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교회발 지금 코로나 확진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평이랑 계양구 같은 경우 두 개국의 등교 중단을 연장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들 학교에
대한 학교가 이달 6일까지 등교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제 중단하고 8일부터 등교를 개학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다시 또 10일까지 연장을 시킨 거죠. 지금 인천의 어떤 교회발 그 확진자 계속 나오면서 저는 이 부천보다는 인천 쪽이 좀 더 인천 서부권 쪽이 특히 부평 쪽이 좀 더 많이 위험에 좀 빠지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고3은 현재 등교를 하고 있잖아요. 뭐 학교 내 2차 감염 우려는 없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제가 변수인 거는 무증상자인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젊다 보니까 이 무증상자들이 또 많고 단순한 감기로 생각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이제 지역사회에 넘어가면서 이제 전파가 되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들이 가족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이나 노인분들 전염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위험할 거로 보고요. 일단 학교 내 2차 감염 우려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봐요. 또 학교에서는 철저하게 방역한다고 하지만 그 효력이 어느 정도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 수도권 지역 감염 위험이 크다고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좀 언제쯤이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코로나19 사태는 사실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코로나19 전파를 막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방역 수칙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순간 감염자 수는 다시 폭등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그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코로나19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인 거고요. 네. 다만 이런 전제 아래에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1, 2주가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방역의 성패는 그 바이러스 전파 속도보다 얼마나 방역 당국이 더 빨리 검체 검사를 해서 추가적인 접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접촉자분들을 일시적으로 자가격리하는지 이거에 정해져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 학원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이미 증상이 나타난 지 3일이 지났을 때 그 이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그때 당시에는 이미 늦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어제가 아니라 지난 1일이죠. 그 개척교회발 확진자 중에서는 무증상자였다가 나중에 다시 증상이 나타난 사례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증상자라고 해서 좀 위험한 것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들이 증상이 발현하기 전에 확진자를 찾아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방역 당국이 이 코로나19 전파 속도를 많이 따라왔다라고 그 시 방역 당국에서는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 고항필 인천시 감염병 지원단 부단장님께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그 바이러스 전파 속도를 따라잡았다고 말했는데 앞으로 1, 2주간 그 방역 수칙을 저희가 잘 지킴으로써 추가적인 전파를 막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백신도 없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 기자는 앞으로 우리가 좀 언제쯤이면 안심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일단은 부천 같은 경우는 생활서 거리두기 다시 사회적에서 거리두기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상향 조정했죠. 제가 상향 조정을 했는데 저는 기본부터 중요하다고 보고요. 각자 우리 모두 기본 수칙부터 잘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최근에 확인된 게 대웅제약 회사 직원이 또 2명이 확진이 났어요. 네. 이게 부천 지역 직원이거든요. 영업사원인데 이들이 또 병원하고 약국도 돌아다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들이 과연 이 여파가 어디까지 또 맺혀질지 또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좀 산발적으로 지금 뭐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이게 교회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기업에서도 선별적으로 좀 대응책이 나와야 되고 또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세세한 부분까지 부천 쿠팡 물류센터 같은 경우도 이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역 당국이 그러니까 시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다 꼼꼼하게 챙겨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계속해서 지역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무증상 감염자가 이번 인천 교회의 경우에도 23명 확진자 중에서 16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속에서 우리가 잘 대처해내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 철저히 지킨다든지 하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헬로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